대기업 시청자, 이구산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구산업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이구산업 하게 되면 이 구리 대장주의 역할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한 달 전부터 이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초전도체가 끝났고 그전에는 2차 전지가 끝났고 이제는 구리 가격을 봐야 된다. 제가 포인트를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어제죠. 어제 다시 한 번 더 이 구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구리 가격 급등 때문에 같이 주가가 동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 역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력 시장, 최근에 이 시장의 대두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력 인프라, AI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구리에 대한 수혜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저의 생각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고요. 이어서 남아있는 이 모멘텀과 재료는 또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리 가격이 8,600을 돌파했었던 이 시점 있죠. 근 1년의 박스 가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한 가격이 돌파가 나왔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23년의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까지 주가가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 구리 관련주들이 굉장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까지 예측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23년도 전고점 부근에 와 있긴 한데, 만약에 이 9,500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21년도, 22년도 원자재 가격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가격까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 추가적으로 구리 상승 가격에 따른 이 구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리 가격이 9,400 라인, 9,500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의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구리 공급업체들의 감산 소식이 계속되고 있죠. 첫 번째, 이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칠레에서도 공급 감축 소식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칠레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 570만 톤 이상 생산하던 거를 이게 현재는 490만 톤, 그리고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줄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리가 세계 최대 소비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이 되겠는데, 이 중국의 구리 재련소들의 공동 감산 소식도 여전히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하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구리 재련소들의 공동 감산을 한 이유는 이 구리 재련소의 수수료가 하락을 했다라는 요인이 가장 또 큰 게 같은데, 일단은 구리 재련 수수료가 기존의 23년도가 당시에는 그래도 90달러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24년도 들어서 이게 60달러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련소의 수수료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 재련소의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마진이 줄어들면 당연히 재련소 입장에서는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겠죠. 감산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리 상승, 이러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이 중국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3월 제조업 PMI 지수가 50위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인데, 자, 일단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이 PMI가 이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현재 50위를 상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4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꺾일지, 그리고 계속해서 50위를 유지해 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중국의 수출 부분과 그 다음에 전자 부분이 회복되고 있고, 특히 중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또 중국이라는 게 구리의 세계 최대 소비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리 상승을 일으키는 또 주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하나의 이유가 아닌 다양한 이유로 얽히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로 엮여 있는 구리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한 이유로는 일단은 첫 번째, 최근에 이 AI 그리고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 전기차 등등이 있죠. 이런 첨단 산업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대두를 받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런 전력 인프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전력 인프라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변압기라던가 전선,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결국 전력 인프라가 깔리려면 전력망, 그 다음에 투자와 건설 활동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소재가, 전선에 들어간 소재가 여러분들 뭐죠? 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구리 가격에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구리 수요가 늘면서 구리 가격의 급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리 관련된, 그리고 가격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소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달이죠.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38년까지 국내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밑그림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주요 골자 내용이 결국에는 이 전력 설비를 짓는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원전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 결국 전선하게 되면 이 구리, 또 이런 식으로 연간을 우리가 지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다시 한 번 더 발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리 관련 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차차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이러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해당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영상을 통해서 구리 가격에 따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리뷰해 드렸을 때 몇 가지 중요 포인트 잡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앞전에 주가 2월 달에 상승했을 때는 이 초전도태 이슈를 받고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아쉽다. 결국에는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돈이 좀 작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 5,000원에서부터 여기 가격대의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라는 거죠. 자, 앞전 주가 상승을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해당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거래량은 나와줘야지 돌파가 가능하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 상승은 그래도 저번보다는 훨씬 유의미한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앞전에는 300억? 한 40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다? 1100억,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유의미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매물을 소화했던 흔적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거기다가 구리 가격까지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저항대 가격 5,500원에서 5,700원 가격대,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5,800원까지 고가를 찍으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구 산업에 대한 중요 포인트 하나하나 잡아드리는 게 괜히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랜 시간 분석해서 이 가격은 정말 중요하게 봐야겠구나라고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해당 가격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보다는 이러한 가격대를 좀 나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 이 21선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 이구 산업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모양을 보게 되면 21선의 이 노란색이 21선입니다, 여러분들. 21선을 딱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21선과 주가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21선만 안 깬다라고 하면 이 추세를 밟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잘 지켜보자.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 주가도 함께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자, 과거에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이구 산업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지속성을 보여주는 날이 크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음봉을 그려주면서 다시 또 그리고 시간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재상승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승의 부분도 물론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이 조정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현재 5,000원에서 6,000원대 가격대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오늘 처음 소화해주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주가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RSI 지표상으로 보게 돼도 조금 과매수 구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도 RSI가 70 이상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주가가 그리고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과매수의 구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아요로 큰 힘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구산업 관련돼서 무료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